이거 뭐야? 해리포터 아니에요? 빠빠빠빠빠빠빠. 근데 오늘 주제 뭔데 이렇게 등장해야 돼요? 내가 알려주마. 불부터 줘. 말투 살아있네요. 코르레오네 범죄 처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범죄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복준이고요. 저는 일선경찰서에서 한 32년 동안 강력형사 활동했고요. 퇴직한 이후에 요즘 방송활동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굉장히 존재감 있는. 뭔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그렇죠. 뭔가 수사받는 것 같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찾아온 그렇죠. 우리 이탈리아에서 온 파울로 씨. 반갑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온 바울입니다. 범죄 조직 토론하면서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얼마나 많이 나죠. 유명한지. 멕시코 뭐 마피아는 조폭들을 뭐 영화에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막 수염도 있고 막 쟁이 그거 그리고 또 뭐 약간 못 입는 셔츠에다가 약간 그런 터프한 사람들은 주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들 보면. 두꺼운 담배 같은 거 피지 않나요?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가. 시가. 우리는 프로라고 그러는데 그 쿠바 쪽에서 피우는 약간 진짜 두꺼운 거 있죠. 비싼 거, 엄청 비싼 거. 이렇게 보면 김밥처럼. 그래 이 정도 아닌만큼이 야쿠자는 근데 유명하잖아요. 그럼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한복을 입고 옛날 야크자 같은 경우는 뭐 문신. 일본 많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진짜 문신에 대한 이미지는 아파요. 그 야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보스만 왠지 그 선글라스 껴요. 보스만? 네. 뭔가 보스는 선글라스 끼고 있고 나머지는 선글라스 안 껴고 있어서 누가 보스인지 약간 알아. 그 약간 룰인가요? 저 지역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선글라스 낀 애가 있으면은 걔가 보스다. 그리고 야크자 놀이? 왜 이런 놀이 했어요. 보였어. 한글로 하면은 햇님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야크자들이 좀 주로 먹는 게 있어요.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은 일식을 많이 먹어요. 사시미나 피자나 그런 걸 먹는 사시미. 그러니까 장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그런 드라마 영화 보면은 사시미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요? 응. 그래서 사케랑 해가지고 맞아. 사시미 먹다가 갑자기 칼로 맞아요. 그 미국에서 태보라는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서 나오는 그 마피아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상. 그거 뭐 실제는 본 적 없는데 네네.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탈리안 마피아 이렇게 맞아. 그런 거. 그래요. 그 정장 입고 진짜 예의 바르게 약간 젠틀. 신사처럼 나오는데 폭력할 때만 그거 외에는 되게 엄청 예의 바르게 나오는 거. 그치. 근데 대신에 갱스터 일반 조폭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액세서리로 블링딩도 많고 문신도 많고 그런 끼고 이미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울로 씨는 느꼈을 때는 어땠어요? 이탈리아에서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진짜요? 진짜? 어떤 모습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단 마피아는 장점이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절대악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악. 이탈리아 TV에서 나오는 마피아들은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하고 촌스럽다고. 촌스럽고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이탈리아 그래서- 외곽 지역 맞아요. 생성 남부 시칠리 쪽이니까 가족도 없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이미지가 완전 다른데요.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빠르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벼락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럼요. 사람들. 그런 이미지예요. 돈 있는 마피아 사람들은 있긴 한데 보통 보스? 보스나 돈 있고 마피아랑 뭐 야크자 그런 약간 멋있는 이미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멋있게 영화니까 나올까? 그렇죠. 배우니까요. 촌스럽게 나오면은 누가 봐요? 그러니까요. 배우니까요 멋있죠.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멕시코 마피아들은 약간 별로 멋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약간 좀 배가 나오는 아저씨들. 배가 나오는 그런 맞아요. 그 나라의 마피아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나라 네네. 조폭 관련돼서 네.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돈은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맘 놓고 쓰더라고. 막 조직원끼리는 목숨도 바쳐가면서 의리 지키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네네. 사실은 다 뻥입니다. 뻥이야. 조폭 로맨스도 없고 의리도 없고 멋진요. 없습니다. 상대
상대 조폭의 가족들을 납치해가지고 위협하고 그런 게 네네네.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조직폭력배들끼리도 나름대로 금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 조직의 가족들을 건드리진 않아요. 왜?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 사람을 그 죽일 때 그런 게 실제로 뭐 있는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강력 형사 하면서요. 네. 조직 폭력배가 그거와 같이 뭐 드럼통에다가 이거 뭐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네네네. 뭐 그런 형태로 사람을 살해한 케이스는 못 봤고요. 근데 잔인한 현장은 제가 많이 봤죠. 사람 죽이는 거나 아무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사람을 죽일까요? 조직 폭력배가 지향하는 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상대 조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거하는 거죠. 그 조직을 제거하는 것도 돈 버는 일이죠. 다만 돈이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칠리아 그 마피아라든지 초기 태동 단계에서는 을이었어요. 시칠리도 혈연 관계, 패밀리로 뭉쳤었고요. 그럼 야쿠자도 그죠. 부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부자. 근데 지금은 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야쿠자도 그렇고 문신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문신 많이 하나요? 갱스터마다 그런 뭐 갱의 그 조직의 뭐 상징하는 있어요. 것도 있고 가끔씩 보는 게 여기서 눈물 아, 눈물 문신. 네. 그게 그거 왜 뭘 하는 뜻하는 거예요? 무슨? 그 뜻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상징은. 그래서 눈물 하나 있으면 한 명을 죽였다. 두 명, 두 개, 세 개 한 명마다 정도. 이렇게. 예. 그리고 여자면은 보통은 그 애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 게 상징이야. 그래서 그러네요. 눈물 문신을 보면 좀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나쁘지 도망가요. 않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잉어, 막 영 이런 거 많이 팍 하는데 네. 그렇죠. 센터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의 찜질방 같은 문신 가득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약간 눈빛 조금 비하면서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좀 그러는데 일본에서 찜질방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못 받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정도 크기면 안 되냐, 문신이. 그러면 이제 손바닥을 넣으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본 사람이 무조건 야쿠자예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었던 거죠. 온몸에. 온몸에? 와, 그건 얼마나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싶죠. 이레즈미. 그렇죠, 이레즈미. 이레즈미지. 네, 이레즈미. 각 나라 이제 범죄 조직들도 뭐 영화나 실체 모습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야쿠자는 일단 뭐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야쿠자는 막 불량 막 이렇게 생기기는 약간 좀 무섭게 생겼는데 네. 실제로는 정말 양복 입고 정말 딱 상냥하게 말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야쿠자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고령화 됐어요. 야쿠자 조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50살 이상이 51%나 됐다는데요. 70대 비율도 10.7%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은 되게 들어와도 쉽게 그만둔대요. 그러면 야쿠자 어떻게 돈 벌어요? 연금으로? 그래서 야쿠자는 뭐 사기나 뭐 그런 것 쪽으로 가죠. 일본은 법적으로 진짜 엄격해요. 집 계약 못 하죠. 핸드폰 계약 못 하고. 되는 게 통장도 없네. 만들기 힘들고. 근데 영화에서는 아까 얘는 토포나 갱스터야. 그거 딱 구분되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편의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맞아. 뭐 포테이토 칩을 사는 사람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예전에는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야쿠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네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왜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먹을 주로 썼기 때문에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위력 과시를 하니까 네네. 바로 티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IT 계통에서 종사해요. 경영 같은데 합법적으로 그거 들어가 있고요. 외국 건너가고 보이스피싱 운영해요. 아니면 저쪽 뭐 동남아의 카지노 같은 데 갖고 정키빵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이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글로 끌어들여요. 거기서 도박을 시켜갖고 돈 싹 걷어들이는 그런 짓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많이 곱상해지고 예전처럼 이제 험상궂고 흉터 있고 이런 조폭은 없어요. 예, 구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잡는 게 이제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딱 강점이 하나 있어요. 치안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약 300여 개 파의 이 조직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바로 이제 형사들 말로 바로 주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경찰이랑 그런 조폭들이 네.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정작이 계보가 있는 조폭, 이 조직원들은 절대로 공권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뉴욕에서 뉴욕 경찰을 마피아가 총 쏘면 뉴욕 경찰은 그날 쉬고 마피아 다 소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이제 이른바 우리 얘기하는 대로 그냥 설거지해 버려요. 그런데 마피아도 두 층이 있어요. 보통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엄청 크게 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대부 영화에서도 잡을 수 있어요.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구역에 지배한다. 날 믿은 사람이 많다. 누구한테 보여줘? 다른 조직. 다른 조직. 다른 조직. 그럼 멕시코 뭐 카르텔은 뭐 어때요? 멕시코 카르텔은 일단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규모 큰 곳은 좀 뭐 탱크나 많은 큰 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교묘하게 지역 개발에 이제 위해서 뭐 돈 투자를 하거나 인프라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속셈이 있겠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사에 나왔는데 어떤 강한 지진 후에 야쿠자들은 시민들은 도와줬다고.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거 되게 유명해요. 일본에서도 진짜요? 유명해요. 네, 야쿠자들이 되게 뭐 지진이나 그런 재난이 있을 때 네. 그냥 뭐 빠르게 가가지고 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약간 야쿠자가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근데 이게 참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해서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근데 좋은 모습이네라고 하면은 답이 좀 애매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야쿠자는 되게 악의 상징이잖아요. 야쿠자는 우리 이미지지 실제로 뭐 친구의 야쿠자가 있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도와주는 모습은 우리가 보이니까. 저는 반대로 이탈리아에서 막 팬데믹 때문에 들었는데 좀 뭔가 목적이 보이는 거죠. 그죠? 목적이 무조건 있어요. 조심해야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 마피아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거나 마피아한테 힘을 줘요. 왜냐면 자기의 믿음 주니까. 두 번째는 나중에 무조건 그런 빚을 갚아야 돼요. 오메르타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인데 마피아 봤는데 나쁜 일 당할까봐 안 말해요. 그냥 가만히 비밀을 지키는 거. 비밀 지키는 거. 그거를 지진하는 단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오메르타 하면 마피아들은 어떻게 잡혀요? 그렇죠. 뭐 눈 감아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피아들은 보통 이런 짓을 해요. 뭐 사람들한테 뭐 돈 주거나 이런 거. 믿음을 얻기 위해 오메르타를 얻기 위해 이런 거. 교수님이 오메르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피아의 기원은 시칠리 섬이에요. 그 섬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바로 얘기하는 오메르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를 착취하는 조직원들을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고발하면 바로 피해 보복이 시작되니까 다 묵인한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메르타는 굉장히 우려되는 어떤 그런 그 풍습이죠. 옛날에 그 콜롬비아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그 원조의 마약왕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영선해가지고 그것도 다 방송에 나왔었어요.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근데 그 지역에 투자도 많이 했고 학교도 만들고 마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응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근데 스토리를 보면 자기의 비즈니스 컨트롤을 완전 잡아버리려고 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죠. Si lo es y seguirá siendo así esté muerto.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선행 또는 뭐 봉사활동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우 이거 얘네들이 웬일이야? 개과천선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작정 나쁜 놈은 아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되면 동정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 세탁이에요. 목적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야크자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피아는 각각이 있으니까. 다르죠. 약간 어떤 약간 다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진출해요. 그죠. 네네. 미국으로 진출해서 그 사회가 금주 그러니까 술을 못 만드는 그 단계에서 밀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마약 손대고 매춘. 원조는 시칠리 섬 이탈리아 마피아지만 지금은 다 연계돼 있죠. 그럼 미국하고. 또 유일하게 공동점이 찾으면 그 돈이 아니겠어요? 돈. 예. 그럼요. 결국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 많았으니까 저기 갔죠. 부산에 가면 칠성파라는 조직이 엄청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한국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시절에 미군 물건이 막 들어왔어요. 미제 물건이. 엄청난 큰 그 이권 사업이에요. 그걸 독점하기 위해서 칠성파가 생긴 거고요. 결국은 돈을 따라서 조직 폭력배는 독버섯처럼 잘하는 거예요. 강나라에 대해서 지금 마피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말하자면 마피아는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대부라는 영화를 진짜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배우 보면서 와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해버리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하나도 없고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봤으면 좋겠어. 일본이랑 야크자의 이미지를 따지면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는데 지금은 뭐 규모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가끔씩 막 총 싸움이 뭐 발생하고 그러면 좀 많이 놀라죠. 왜냐면 일본 총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항상 조직끼리 싸우는 거라서 약간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면 좀 뭔가 괜찮은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도 야마구치 구미조가 제일 많아요. 아직도 한 2만 명, 3만 명 있으니까요. 와. 야쿠자 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그래서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저는 아빠한테 한 3-4번 전화 왔어요. 이야기 조심하라고. 야쿠자 근데- 이야기 조심하라고 그러죠? 맞아요. 저 그렇죠. 친구도 그랬어요. 네. 미국은 어떻게? 저는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카메론 씨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다 가난한 생활 보내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갱스터 어쩔 수 없이 갱스터 됐고 슬픈 얘기지만 멕시코에서 약간 안 없어질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고 살아야 되는 진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 없애봤자 2등이 1등이 되고 계속 계속 맞아요, 반복적으로 1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끝날 수가 없는 있는 지역은 있는 그대로고 우리는 그냥 올바르게 살 방법을 찾자 약간 이런 그렇구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멕시코에서 그 네. 갈텔 영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시민들의 그런 이미지 뭐 어때요? 나르코스, 시카리오 뭐 이런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볼 때도 있어요. 재밌게 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미지상 그 멕시코에 너무 해롭죠. 왜냐면 이제 멕시코는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한국 하면 20배 정도 되는데 모두 다 막 마피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뭐 사막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멕시코의 모습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막밖에 없고 그리고 마약만 한다 뭐 약간 이런 근데 또 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좀 오버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다는 맞아요, 거는 충분히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뭐 근데 나쁘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장난처럼 이렇게 좀 가볍게 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내용들. 근데 크리스 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영원한 문제라고 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혹시? 해결 방법은 존재하나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콜롬비아하고 이제 뭐 멕시코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마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마약 카르텔 때문에. 네. 근데 이걸 저는 시각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수요자를 줄여야 돼요. 그죠. 맞네. 살 사람이 없으면 생산이 덜 되고 마약 네. 카르텔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약간 미국의 문제래요. 안 그래도 이게 말씀드려요. 우리 우리 넘버 원 클라이언트가 바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 쪽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있어요. 아예 없앤다는 건 내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거를 요만큼만 줄여주면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편하게 사는 거 아닐까. 좋은 사람들 더 많이 있으면 되지.
그럼 이제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마피아의 모습들 그리고 실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진지한 문제예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뭐 마피아 때문에 뭐 친척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너무 진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약간 영화나 그런 드라마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보면서 약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정말 그런 거구나. 그렇죠. 교수님처럼 지식 많은 형사님들이 많이 그 일하고 있으니까 약간 안심이 돼요. 안심하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뭐 멕시코의 뭐 마약 카르텔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정부는 실제로 그걸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오래 걸리죠.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조직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은 돈도 의리도 로맨스도 없다. 맞아요. 그것만 인식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복준 예.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직단 이름 중에 달기맛 이op파, 감귤 보장파 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잡힌 건가요? 왜 그렇게? 지역을 유추하시네요. 진짜로? 한때는 우리나라 이 제주 지역에 감귤이 엄청난 이권 사업이었어요. 돈이 따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감귤 포장파가 자연스럽게 딸기맛 미역파로 바뀌었고요. 옹심이 맛집 하라면 그럼 강원도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그럴 수 되겠죠. 있죠.